하다 이제 훔쳐갈 게 없어 마을에 수호신 나무까지 뽑아가는 일이 이게 벌어지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하여튼 좀 제발 이런 일들은 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총각내 밑에 안 써있는 야채가게 대표이사의 얘기입니다. 네. 영화 제목은 아니고요. 네. 똥개의 진실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총각내 야채가게 굉장히 성공한 CEO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굴 보면 아실 텐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영석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창업에 대한 소신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창업을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인사만 하루 종일 하셔도 창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인사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조직 문화에서 뭐 내가 어느 회사에 누구였는데 사실 과거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먼저 다가서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만화 식객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식객의 주인공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트럭 행상이 있죠. 트럭 행상으로 시작을 해서 조그만 야채 가게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공한 입지전적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뭐 저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유명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많아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도 나왔고요. 45살 정도인데도 이미 성공한 CEO로 굉장히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자, 5천만 원짜리 교육, 똥개 교육 이건 뭡니까? 5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짜리. 예, 똥개 교육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물어봅니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라고 얘기를 하면요, 뺨을 때리고요. 누구한테? 이제 가맹점주라든지 교육받는 사람한테 500만 원 받고, 근데 진돗개라고 만약 대답하면 때리기도 하고, 똥개라고 그러면 뭐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똥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교육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무슨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진돗개 마음이 아닌 똥개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손님한테 잘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한다. 본인이 저사에 저런 걸 써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교육을 500만 원 주고 좀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500만 원 주고 따기를 때리고 아니 뭐 똥개나 진돗개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 같아요. 똥개를 자꾸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의미는 뭐냐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주 며칠 쉽니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을 그런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진돗개 마인드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돗개 마인드 이렇게 자기 책에 그렇게 기술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500만 원을 받고 점주들을 교육을 시켰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교육받으러 와라. 그럼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500만 원 내고 와라. 무슨 거기서 그래서 또 갔어.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물어보고 뺨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성공한 CEO로 책도 쓰고 남 앞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들 밑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한테는 엄청난 갑질을 해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취지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가맹점주들한테 일단 돈을 대줘요.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대표가 그러니까 점포를 얻는 비용을 일단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매결해서 또 거기서 돈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자도 뜯어내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점포도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갑이라고 하는 대표한테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걸 이용해서 을들을 향해서 가맹점주들을 향해서 엄청난 갑질을 해댄 그런 아주 못된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맹점주한테 500만 원을 받고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프랜차이즈 가입하려면 일단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입할 건지 말 건지도 모르고 500만 원을 내고 이 수업을 이수한 사람한테만이 가맹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 500만 원은 이 대표한테 인마이 포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프랜차이즈하고 아무 관계없이. 근데 그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한심하죠. 그러니까요. 좋은 과일을 사는 방법, 또 손님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일 텐데 뭐 똥개냐 진돗개냐 일단 500만 원은 갈치죠 사실은 이건. 갈치하는 방식부터 뭐 이렇게 교육이랍시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른바 수준 이하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도 자기가 행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좀
키워놓은 거 아닌가 이런 자책도 좀 해봅니다. 예. 실제로 이분 책을 보면은 이분이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공짜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물어본답니다. 네. 열정페이군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열정페이를 한번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그거도 감수하고 나서도 난 야채를 파는 법을 배우고 싶다 말하는 사람을 진돗개 마인드로 얘기하는 예, 거고. 예.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똥개 마인드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진짜 무슨 개똥철학도 아니고 뭐 네. 이런 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짜고 치는 거다. 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치면 너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아픈 척해 뭐 이렇게 했다고 해명한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전에 다 짜고 한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점주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뺨도 때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짜고 하더라도 문제예요. 뺨을 때린다는 거를 짜고 하는 것도 문제고 더 문제는 이렇게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돈 받고 하게 되고 그거 아니면 가입이 안 되게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거든요. 아니면 기업할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영석 대표도 이걸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영석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사뭇 다른 게 일단은 프랜차이즈를 이제 나가려면은 자기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밑에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운 뒤에 거기서 자신이 일단은 가게를 내주고 거기서 일을 맡기는 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도제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가르친 제자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하. 이런 좀 삐뚤어진 의식이 이런 사태를 빚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영석 대표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히고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생존 위에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제가 무지했고 무식했다. 이런 부분들을 전면 수정하고 최선을 다해 사과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들의 갑질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정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그 약자들을 향해서 갈취하는 이런 못된 그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갑질 행태는 좀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네. 소설가 이회수 씨예요. 그동안 이 외도와 혼외자 논란 굉장히 심했는데 부인이 직접 여기에 대한 심경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서 심경을 밝혔는데 본인이 했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 가서 죽이도록 미웠다.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일정 부분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낳은 아이들을 이제 새엄마죠. 소위 새엄마가 키우는 것에 대한 그게 너무 싫었다 본인은. 그래서 결국은 이회수 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만큼 마음이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성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판넬에 있는 것처럼 네. 남편은 외도를 했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자다. 그 말은 뭐냐면 외도하고 나서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건 결국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서 남편을 얻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별로 그렇게 자기는 결국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상처는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회수 씨의 아내가 이 남편의 혼외자에 대해서도 한 얘기가 사뭇 좀 희한하네요. 네,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회수 씨가 아내 전영자 씨가 사실 혼외자가 있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송도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뭐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돈도 주는 모습 같은 걸 있었는데 결국 이거 소송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혼외자라고 알려진 그 오 씨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뭐 이제 와가지고 조정이 좀 성립된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인터뷰로 왔는데 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낳은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무슨 뭐 큰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이회수 씨가 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작가뿐이었다면 네. 뭐 이 문제의 파장이 크진 않은데 그야말로 SNS 대마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작가 지망생이나 기자가 아니고 뭐 그 여관방에서 청소하던 아줌마였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회수 씨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성한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런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정치적 발언 부분들은 좀 절제가 되고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 외도하고 또 혼외자 이렇게 부인의 속을 썩였던 이회수 씨는 3년 전에는 또 이제 위암 선고를 받아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에 TV에 나오는 모습이 알콩달콩하게 화해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거에 한때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던 잘못은 별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지금 박상환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데는 너무 이렇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뭐 또 저희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언론에서 꼬투를 잡는다. 이미 반성한 얘기다. 옛 얘기를 가지고 왜 들춰내느냐라고 하기에는 워낙 지금 유명한 공인이 돼버렸어요.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정작 이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작 그 혼외자 같은 경우에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작 아버지를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면서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는 이런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회수 씨 지금은 부인과 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